지난달 24일 옛 GM대우 군산공장. 지금은 명신 군산공장으로 바뀐 이곳에서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1년간 노사민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만든 결과물입니다. 협약식 현장에 함께한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형 일자리가 군산 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또 군산이 전기차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2030년 미래차 세계 1위 국가를 목표로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차 국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은 2018년 640억 불에서 2030년 5,250억 불로 7배 이상 성장이 예상됩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대우 군산공장의 폐쇄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전락한 군산. 대기업의 공장 폐쇄로 강제 퇴직에 떠밀린 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해 고향을 등졌고 협력업체의 줄도산으로 산업 생태계는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청년층 39세까지가 6,400명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 그 인구 감소가 청년층에서 이루어졌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여기서 그 GM이나 현대중공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고 또 잃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갔다. 무엇이든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군산은 물론 전라북도의 장기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 군산형 일자리는 새로운 산업 재생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유휴 공장과 실직 상태의 숙련 노동자를 보유한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산업인 전기 자동차로 눈을 돌렸습니다. 마침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사업 구조 변경을 꿈꾸고 있던 명신이 GM대우 군산 공장을 인수했고 전기차 강소기업들이 잇따라 투자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이들 기업의 투자는 군산의 전기차 클러스터를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군산형 일자리의 윤곽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군산형 일자리는 현대중공업과 GM대우의 일방적 철수 과정에서 겪은 과도한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견, 중소기업이 중심에 있습니다. GM대우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 컨소시엄과 전기차 생산 중소기업이 모인 새만금 컨소시엄이 일자리 창출의 두 축입니다. 명신은 2,600억 원, 새만금 컨소시엄은 1,4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전기 완성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들 기업이 고용할 인원은 1,900여 명입니다. 이제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전기차 클러스터가 새롭게 조성되고 2022년까지 4,122억 원의 투자와 함께 1,900여 개의 직접 고용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가동을 멈춘 자동차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 라인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 회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군산형 일자리. 하지만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지난 1년간의 과정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1일,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세계 조선 경기 침체로 선박 건조 물량 확보가 어렵게 되자 생산기지 가운데 한 곳인 군산조선소의 문을 닫은 겁니다. 2010년 조선소 가동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군산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했던 조선소의 폐쇄로 지역 경제는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조선소의 직접 고용 인력 1,0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50여 개 협력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3,000명 이상이 일터를 떠났습니다.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은 인력 시장을 전전하며 고단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이제 생계를 하다가 정 안 되니까 어차피 실업급여도 끝나고 여기 나오면 돈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고. 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나와야 했어. 자기가 번다고 하지만은. 군산조선소 인근 상가들도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렸습니다. 진짜로 굶어 죽어야 돼요. 우리는 진짜 이 노후에 좀 어떻게 해볼까, 노후에 좀 편히 살까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결국은 빈손 쥐고 나갈 것 같아서 진짜 불안하고 잠이 안 와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2018년 2월.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근로자와 시민,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폐쇄 결정의 철회를 요구했지만 시장 논리를 내세운 대기업의 결정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한때 26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전북 경제를 이끌었던 GM 군산 공장이 설립 22년 만에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GM 군산 공장 폐쇄로 12,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군산시 인구의 4분의 1이 생계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시에는 뭐 여러 가지 좀 일자리를 알아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분도 있고. 조선과 자동차 대기업의 연이은 가동 중단으로 군산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군산의 근로소득 40%가 사라졌고 구매력이 줄다 보니 자영업자의 소득도 30%가량 하락했습니다.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은 지역 내 총 생산의 23%, 수출액의 43%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대로 쭉 가면은 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군산형 일자리의 추진은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노사민정협의회가 재가동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GM대우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이 전기차 생산 계획을 밝히자 전국의 전기차 관련 강소기업을 수소문해 군산에 오도록 설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지역 지부가 처음부터 참여해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찾아서 지금 타도시로 이주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4천만 원 이상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였다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양대 노총이 기꺼이 참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리는 거죠. 협약서가 만들어지기까지 지난 10개월간의 협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공동교섭을 통한 적정임금 산출과 노동자의 경영 참여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노조는 원하청 상생 방안과 노동기본권 훼손을 막기 위해 협의회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협의하는 이 기관이나 노사가 좀 많았어요.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하나하나 담아서 이 협약서를 완성하기까지 이제 각 기관이나 노사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지역사회에서 바라는 어떤 그런 염원들을 이렇게 담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특히 민주노총은 총연맹과 지역본부가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를 반대한 가운데 지역 지부가 독자적으로 참여하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노총 중앙과 지역본부의 우려를 뒤로한 채 간절한 군산 경제 극복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들어오는 새로운 군산의 일자리는 우리 사회의 가장 화두인 사회적 양극화가 최소화되고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군산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주체들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협약안이 파기될 위기도 있었지만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이번 상생협약안에서도 가장 많은 양보와 타협을 해주신 분들은 노동자거든요. 노동자와 민이고요. 지금 이제는 사와 관이 양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사와 관이 지금 양보할 내용이 상당히 좀 첨예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내려놓은 상황에서 그 사하고 관이 좀 많은 것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노사민정의 양보와 타협의 결과물인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서는 11장 4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군산과 새만금 지역을 전기차 클러스터로 집적화해 지역 경제는 물론 국내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협약서 전문에 명시했습니다. 협약서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상생.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노사 간 상생이 가능하다는 게 공통의 지향점입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기에 회사 사정에 맞는 적정 임금을 실현하기로 명문화했습니다. 모든 협약 참여 기업은 각 기업의 고용 규모에 맞게 전북 지역 제조업체 임금의 평균 수준 임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기준 임금의 도입과 매해 임금 인상률은 클러스터 내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교섭으로 결정합니다.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사업장별로 2차 교섭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지역 공동교섭은 군산형 일자리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특히 또 원하청 기업까지 만약에 포함된다면 그들이 전부 다 한 자리에서 1차 공동교섭을 거칩니다. 그렇게 되면 하청기업 사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경쟁기업의 문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적정 수준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클러스터에서 사실상 최고 의결기구의 역할을 할 상생협의회 내에는 2개의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먼저 임금관리위원회는 적정 임금의 결정,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다른 위원회는 갈등 조정 중재 특별위원회입니다. 노사 간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조정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중재를 신청한 노사 쌍방은 특별위원회의 제시안을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공동교섭이 안정될 수 있도록 생산 개시 5년 동안 조정안을 수용하도록 강제한 게 특징입니다. 사실상 5년간 파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긴데 노동계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라며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조항입니다. 노동자 측이 기본권을 양보한 만큼 회사 측은 투명 경영을 약속했습니다. 클러스터 내 중소기업이 상장하면 우리사주제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상장 전에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를 참관토록 보장했습니다. 조정안을 5년간 수용한다라는 것하고 사측에서는 회사의 경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노동이사제, 또 우리사주제를 받아들인 것, 또 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일테면 그 이익분을 서로 5대5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의미라고 봅니다. 원청과 하청 기업 간의 상생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 대응 투자 금액을 포함해 기금 규모는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하청 기업의 노동자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급해 사실상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를 주게 되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고용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죠.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지역 주민과 청년 구직자들의 희망도 협약서에 담아냈습니다. 직원을 뽑을 때 사실상 정규직 채용을 명문화했으며 지역 인재와 희망퇴직 노동자들을 우선 채용토록 했습니다. 참여기업은 군산대 및 군산지역 특성화고와 협력해 전기차 연구 생산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구조에서 기본급의 비율을 높이고 적정 노동시간 보장, 탄력 근로제를 위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등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른바 기업들의 먹튀 방지 조항도 삽입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협약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다른 지역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과 비교해 많은 강점이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이 힘을 합쳐 수평 계열화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부품업체들이 여러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구조를 갖춰 동등한 위치를 갖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부품 회사가 여러 개의 복수의 원청 기업과 거래를 하고 또 원청 기업도 역시 여러 개의 복수의 부품 업체들과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품 업체들이 R&D에 투자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을 해주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부품 업체들이 일정하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경영 상황이 좋아지게 만들어 준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지자체 합작법인이 아닌 민간 주도적 투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빠른 성과가 기대됩니다. 다른 지역의 일자리 사업들은 아직까지 노사 간의 간극이 크고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나오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군산은 현재 공장도 있고 설비도 있고 같이 참여하는 부품사 또 완성차 업체 4개사가 노사가 다 현재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첫 번째 경우라고 봅니다. 전북과 군산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800여 개가 집적화돼 있고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 등 물류와 수출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또 전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강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융합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등의 연구시설과 새만금 주행시험장 등 기반시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과 연구시설들은 아직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전기차의 수요에 맞게 산업구조의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구평가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은 명신 컨소시엄과 손잡고 전기택시 개발에 착수했으며 새만금의 추가 연구시설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기차 생산과 관련된 생태계 구축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중심에 저희 자동차 융합기술원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은 우선 1차적으로 관련된 R&D를 확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 지원할 수 있는 시험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그리고 R&D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그런 일들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군산형 일자리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공모에 신청해 다양한 사업비를 지원받아야 하는데 관련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상생형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좀 마련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도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일단 그 법적 보조금이라든가 어떤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 근거에서 담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균형발전특별법이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옵니다. 특히 GM 군산 공장을 인수한 명신은 내후년부터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중국 기업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인데 자칫 또 다른 생산 기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명신은 OEM 생산 외에도 자체 전기차 모델을 개발해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협약식에서 밝혔습니다. 2024년까지 6천억 원을 투자하고 1,800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군산의 명신은 대기업의 숨겨놓은 하청 공장이 아니고 외국에서 투자받은 외투 기업도 아닙니다. 미래차의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는 기업일 뿐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형 일자리 사업에서 전기차 관련 업종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강원형과 울산형이 전기차나 전기차 부품 생산, 구미형은 배터리 양극재를 주력 산업으로 선택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아닌 지역 간 경쟁이 이루어질 경우 클러스터 조성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군산에 입주하는 기업은 SUV와 전기버스, 소형 트럭, 전기카트 등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들이 다양하게 포진해 있어 경쟁력이 높다는 겁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절실함에서 출발해 마침내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노사민정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좌절했던 시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겁니다. 우선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노동회에서 노동 대가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 절실함에서 나오는 이 울부짖음인데 군산형 일자리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중요한 요소를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양대 노총이 협약안에 서명했고 전국 최초의 지역 공동교섭, 원하청 간 상생을 명문화해 공정경제와 동반 성장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가동되고 실제 일자리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책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투자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건 시민들의 몫입니다. 이제 첫 발을 뗀 군산형 일자리가 대기업이 떠나 절망이 남겨진 자리에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들이 들어와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산업의 메카로 군산과 전라북도가 도약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해봅니다.